기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평균적인 기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인 기상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기후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 요인, 두 번째는 인위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 요인도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 내적 요인, 두 번째는 지구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륙 분포 및 빙하 면적의 변화가 기후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빙하가 녹아서 면적이 감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원래는 빙하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그만큼 많이 반사시켜서 기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러한 빙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면 당연히 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 양 또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온이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변화 또한 기후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생물의 수가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되면 호흡량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광합성량 또한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에 변화를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증감 또한 기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요. 화산 폭발이 발생했을 때 화산재가 하늘을 많이 덮게 되면 그만큼 내려오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차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화산재 때문에 덮여서 온도가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후의 변화 또한 찾아오게 되겠죠. 두 번째로 지구 외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면요. 천문학적인 요인과 태양 활동의 변화 등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검은 점을 흑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흑점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러한 흑점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태양의 활동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흑점이 많은 시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그만큼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도 온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흑점이 별로 관측되지 않는 시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또한 많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변화했을 때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자전축이라고 하는 건요. 지구의 남북극을 연결한 직선을 말하는 건데 지구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지금 지구는요. 이러한 자전축이 수평에서부터 약 23.5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전축의 경사각이 21.5도에서부터 24.5도까지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자전축의 경사가 커지게 되면 현재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태양이 더 오랜 시간 떠 있을 수 있어서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각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져서 겨울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사각이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여름과 겨울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각 차이 또한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전축의 경사가 줄어들게 되면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구 외적 요인은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는요. 태양의 주변을 완전한 원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타원 형태의 궤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똑같은 공전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지구의 공전 궤도는 거의 원 모양으로부터 타원 모양까지 약 10만 년을 주기로 이러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 변화가 지구의 기후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이야기는
태양으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곳과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의 위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가까울 근절을 써가지고 근일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를 무슨 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멀 원자를 써서 원일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일점에 있을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도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일점에 있을 때는 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요, 북반구에서는 원일점에 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각이 더 크죠. 그래서 원일점에 있을 때 지금 북반구에서 여름이고요. 그리고 근일점에 있을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사각이 작죠. 그래서 근일점에 있을 때는 북반구에서 현재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전 궤도 이심률이 굉장히 작아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를 지구가 돌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요, 원일점은 훨씬 더 가까워진 거고요. 근일점은 훨씬 멀어졌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지금 여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훨씬 더 가까워졌죠. 원일점일 때. 그러면 북반구에서 여름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북반구에서 여름의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더 가까워졌으니까 온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겨울이 나타나던 근일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근일점의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졌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 겨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타원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죠. 원일점은 지금보다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름은 훨씬 더 기온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겨울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처럼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는 기온의 연교차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지구 외적 요인에는 세차운동이 있는데요. 세차운동이라는 것은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팽이처럼 회전한다는 현상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지금은 지구의 자전축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구의 자전축이 반대쪽 왼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회전하는 현상은 26,000년의 주기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13,000년 후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는요. 원일점이 이쪽이고 근일점이 이쪽일 때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원일점일 때 입사각이 크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여름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근일점에서는 태양의 입사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일점에서는 북반구에서 겨울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13,000년 후에는요. 지구의 자전축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여름과 겨울이 반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원일점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각이 훨씬 더 작아지기 때문에 원일점에서 겨울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근일점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각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근일점에서 여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덧붙여서 생각해보면요. 13,000년 후에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데 원일점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더 먼 곳에서 겨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추운 겨울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근일점에서 여름이 나타나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졌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더운 여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기후에 변화를 주는 요인에는요.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 및 발전 시설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온실기체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또한 무분별한 산림의 훼손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를 크게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땅을 없애고 포장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고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지표면에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도시화로 인해서 인공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더욱 상승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